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그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여기 사무실에 처음 와서 했던 일이 분양이었어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여기 모델하우스 팀장님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가서 한번 저기서 일을 시작을 해봐라 해가지고 저기 모델하우스에 가서 분양 영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분양 상담사를 했던 건데, 분양 상담사 일을 하면서 그 같이 분양 상담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영업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양 영업 방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오래된 방법? 옛날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요즘 사람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분양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뭐 파라솔을 핀다든지 뭐 책상하고 데스크를 가져다가, 의자를 가져다가 팀을 짜서 나가는 거예요. 팀을 짜서 유동인구가 많은 뭐 강남역, 아니면은 만약에 일산에서 분양을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일산에 그 좀 잠재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뭐 주염역, 뭐 대화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팀을 짜서 나가서 영업을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물티슈를 한 장씩 준다든지, 뭐 그냥 휴지를 좀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드리고 설명을 해가지고 한번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자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모델하우스로.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클로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파라솔 영업이죠. 파라솔 영업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건데, 파라솔 영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영업을 이렇게 파라솔 영업을 나갈 때 팀을 짜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랑 뭐 B라는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팀을 짜서 파라솔 영업을 하는데, B가 계속 노는데 제가 이제 혼자 영업을 만약에 다 했어요. 혼자 영업을 다 했는데 B랑 그 수익을 2분의 1로 이제 각각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면 저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런 거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n분의 1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은 고객은 내가 수수료를 먹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하는 게 좋죠. n분의 1을 하기로 했는데 나가서 열심히 안 하면은 그건 민폐잖아요.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방법은 파라솔 영업을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텔레마케팅이에요. 텔레마케팅. 보통 이제 분양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은 보통 뭐 시공사, 분양 대행사,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뭐 여러 번 시행을 했던 사람들, 뭐 아파트를 시행을 했던 업체들이나 뭐 그런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상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DM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공유하는 분양 대행사나 분양 현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DM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에 적혀 있는 연락처를 저장을 해서 하나씩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연락처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뭐 하루에 100명, 많으면 120명, 130명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전화를 하면은 5명 정도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냐? 그게 얼마냐? 어디 있는 거냐?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뭐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100명 중에 5명. 95명은 듣질 않아요. 제 이야기를 듣질 않고 대부분 그냥 끊어버리시거나 아무 말도 안 하시거나,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무 말도 안 하시거나,
그 뭐 필요 없어요 하고 끊으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솔직히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텔레마케팅이나 뭐 파라솔 영업이나 둘 다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률 게임. 무조건 많이 해야 돼. 많이 말 걸고 많이 텔레마케팅도 많이 하고, 물론 그 5명 가망 고객 5명을 확실히 땡기려면 실력이 있어야겠죠. 브리핑을 잘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깊이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그나마 있는 고객이라도 땡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 영업이죠. 블로그 같은 걸 이제 네이버 블로그만 들어가 봐도, 예를 들어서 분양 현장을 검색을 하면은 막 뜬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분양을 했던 뭐 킨텍스 반드유보라 상업시설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킨텍스 반드유보라 상가 이렇게 치면은 상위에 뜨게끔, 그게 키워드 광고인지 어떤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를 활용을 해서 콜을 받는 거죠. 그 블로그에 내가 분양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놔요. 그거를 이제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이나 결국 돈을 쓰는 거예요. 광고비를 사용을 하고 콜을 받아서 손님한테 설명을 해서 손님을 모델하우스로 땡겨서 오시면 이제 설명드리고, 뭐 운이 좋으면 계약이 되겠죠. 네. 이제 블로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 현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광고를 하시고 어쨌든 블로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도 있냐, 여러 가지 분양 현장을 종합적으로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거를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시는지 아닌지는 전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사이드를 치시면 돼요. 사이드가 뭐냐, 사이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킨텍스 반드유보라는 상업시설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분양 상담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광명에도 예를 들어서 반드유보라 상업시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손님한테 콜을 받았는데 킨텍스 반드유보라가 아니라 광명 반드유보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 광명 반드유보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손님을 글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계약을 하면은 그 친구가 거기서 분양을 해가지고 받는 수수료를 있잖아요. 수수료를 저랑 나누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드를 치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수익을 얻고, 블로그를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분양 현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를 만약에 운영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거나 그런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영업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로그를.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분양 현장마다 여러 가지 분양 현장을 찍고 촬영하고, 다른 점, 그리고 이 다른 점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분양 현장이 나중에 지어졌을 때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안목으로 영상을 촬영한다. 그러면 역시 사이드 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 현장에 대해서 유튜브에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렸다. 근데 이제 나는 A 현장에 있는데 C 현장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C 현장에 있는 제 친구 연결해주고, 그 친구가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친구가 받은 수수료를 나눠서 제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영업을 하시는 거. 이게 사실 제 생각은 좀 가장 영향력 있는 영업 방법이 아닐까. 분양 상담사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업 방법 중에서. 왜냐면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지역에 있는 각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뭐 많으면 한두 명, 뭐 많으면 진짜 수십 명까지 잠재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입김이 세요. 입김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분양 상담사가 손님 만나서 아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랑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아 이거 좋지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한마디 하는 거랑 입김이 달라요. 입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반면에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아 이거 좋은 현장입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장님 자주 방문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만약에 따요. 점수를 만약에 따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사장님 만약에 손님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손님을 땡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저 혼자 잠재 고객을 찾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훨씬 수월해져요. 대신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수수료를 줘야겠죠.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수수료를 주게 되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끼게 된다면은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MGM이라는 수수료를 주게 된다면 애초에 조금 수수료가 많이 내려옵니다. 저 혼자 분양한 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일산, 서구, 동구, 덕양구, 뭐 파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킨텍스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4명에서 팀을 나누는 거예요. 한 명은 동구, 한 명은 서구, 한 명은 덕양구, 한 명은 파주에 있는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n분의 1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들 사장님한테 소개받아서 계약서 쓰고 MGM 드리고 우리는 수수료 받고 수수료를 총 합쳐서 n분의 1로 이제 나누고 뭐 어쨌든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굉장히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적어도 2-3번은 방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2-3번은 방문을 해봐야 이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정말로 이 현장에 대해 관심이 있고 밀어줄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방문을 해보셔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번 방문해보면은 관심 있는 사장님들이 감이 오고 그 부동산에 계속 가서 사장님한테 좋은 정보가 생기면 이제 말씀드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친분을 쌓는 거죠. 이게 고객들이 굉장히 뭐랄까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일 것 같은데 사실 영업은 사실 감성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해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도 분양 상담사들이 계속 방문하고 밀어달라고 그러면은 이 현장이 그렇게 퍼펙트한 현장이 아닌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게 밀어주고 있는 본인들을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뭐 사무실을 뭐 10개만 뚫어놔도 그 중에 계약 1개는 나오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그런 친분을 만약에 마련해놨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현장에 가도 다른 분양의 현장에 가서도 계속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영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행사나 아니면은 뭐 분양 대행사에서 그 브리핑 자료라든지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드릴 자료,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드릴 뭐 휴지 그런 거는 다 제공을 당연히 해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얘기했죠? 파라솔, 네이버, 유튜브,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영업하는 거, 텔레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전단지 영업. 전단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전단지를 차에 꽂아 놓는 방법. 특히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일요일에 차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에 계속 꽂아 놓는 거예요. 제 연락처랑 명함이랑 그리고 그 전단지랑 해가지고 뭐 수세미 같은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미리 하는 거예요. 분양 사무실에 포장을 미리 해서 일요일에 나와서 차에 미친 듯이 꽂아 넣는 거예요. 그냥 다 꽂아놔요. 다 꽂아 놓고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보겠죠. 뭐 차량 한 200대에 꽂아놨다. 한두 명이라도 보겠죠. 한두 명이라도 볼 거고 그 중에 분양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양 영업 방법은
현수막을 붙이는 거예요. 현수막을 붙이는 거는 보통 이제 약간 붙이는 곳들이 약간 도로변에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동인구가 많은 데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 붙이면 공무원들이 그거를 이렇게 떼라고 하거나 어쨌든 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붙이다가 걸리면 벌금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벌금을 얼마를 내더라도 계약을 한 건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분양 상담사 분들은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데 유동인구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걸어놔요. 1억에 세 채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코를 막겠죠. 역시 분양 사무실로 땡겨서 브리핑하고 클로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7가지의 영업 방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제 분양 영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도, 한 7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해보신 분들은 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뭐 각자마다의 영업 방법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많이 하면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영업을 하는 거나 텔레마케팅을 하는 거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단지 영업을 하는 거나 사실 다 대수의 법칙이에요. 많이 하면 이제 하나 걸리는 거죠. 어쨌든 사실 이제 분양 현장이 좋으면은 거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현장, 하나 분양하기 굉장히 힘든 현장, 그런 데는 관심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양하는 부동산들이 가격대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가격대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 않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대수의 법칙이 장려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예. 공부를 해줘야 돼요. 예. 만약 이제 공부를 안 했으면은 손님한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 손님들이 이제 분양 사무실에 오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해도 살 사람은 산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살 사람은 계속 쓰고 간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겠지만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이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때는 공부를 많이 해놓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그게 이제 그 손님한테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의 방법으로 한 1년, 2년 동안 지독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잭팟 터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영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도 뭐 열심히 분양하시고, 저도 오래 안 했어요. 올해는 안 했는데 그래도 파이팅 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분양 상담사 분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뭐 다른 점에 대해서 어쨌든 뭐 분양 모델하우스, 분양 상담사가 일하는 시스템, 그런 약간 분양 대행사 시스템이나 아니면 수익 구조,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있다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